D크로스는 여기 D무브를 사용해가지고 크로스를 빠르게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CF4P법의 1단계가 크로스인데 그 크로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D크로스입니다. D크로스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릴 건데 바로 색배치를 외우자입니다. 색배치를 외워야지 나중에 D크로스를 할 때 조각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 외우면 되냐면 빨간색 뒤에는 주황색, 파란색 뒤에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푸른색끼리 이렇게 하고 붉은색끼리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몇 개만 더 외우자면 파란색 오른쪽에 빨간색, 초록색 오른쪽에 주황색 이것만 외우시면 정말 충분히 색배치를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스를 맨 마지막에 정렬을 하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한번 D'을 해서 색배치를 완료시키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지막에 D2를 함으로써 크로스를 정렬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세 개의 색배치는 이미 이렇게 하면 맞는 구조로 색배치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얘만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넣어가지고 두 번 돌림으로써 완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두 조각 넣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두 조각을 넣는다는 건데 원래 얘랑 얘가 이렇게 있는 경우 얘를 먼저 넣고 얘를 이동시킨 다음에 둘, 셋 해서 이렇게 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먼저 이 조각을 여기로 이동시키고 이걸 내리면 저절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조각 넣기 케이스가 몇 개 더 있는데 바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두 조각 넣기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얘를 내리고 다시 얘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넣는 게 아니라 넣고 다시 지나간 다음에 얘를 연결시키면 얘부터 넣고 얘를 넣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이걸 하실 때 제가 지금 색을 이렇게 맞춰놔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놓긴 했지만 실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색 배치가 안 맞고 안 맞는데도 얘를 바로 색 배치를 아까 외웠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여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양에 따라 느는 속도가 다르긴 할 텐데 이거는 연습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워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팁인데요. 이거는 3개의 동작으로 크로스 엣지 하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R'FR로 해서 이걸 바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하기는 좋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회전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시지는 말고 한 크로스당 1개 또는 안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3회전이 필요하죠. 하지만 모든 크로스를 완성하는 데는 8회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회전이 너무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보다는 한 번에 2개 넣기 사용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이건 역시 제가 색상을 맞춰놔서 그렇지 색상이 안 맞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팁은 다 드렸고 오늘 한 거는 참고로 다 왼손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F2L은 CF4P법의 2단계이자 크로스가 완성된 상태에서 1층에 맞는 조각을 한 번에 넣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걸치게 되면 1, 2층을 모두 한 번에 맞추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바로 배워봅시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모든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 초록색, 주황색 사이에 있는 이 초록색, 주황색 슬롯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초록색, 주황색 슬롯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 들어가야 할 조각은 무엇인가요? 여기 흰색, 초록색, 주황색 코너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황색, 초록색 엣지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 두 조각이 모두 여기 3층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3층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흰색, 주황색, 초록색 조각이 이미 올라와 있고 초록색, 주황색 조각도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있으면 트위스트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코너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 조각이
있다면 얘를 트위스트로 꺼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각을 모두 올렸다면 이제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 단계를 다 알고 오셨다면 이제 저희는 기본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기본형이 무엇인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기본형입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색상이 일치하고 이렇게 흰색 코너와 이 나머지 엣지가 이렇게 일치하는 이런 게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본형인데요. 이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R, U', R' 이렇게 하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형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반대로 좌우 대칭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L', U, L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형부터는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각을 찾아볼까요? 지금 제가 기본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얘와 얘, 이게 기본형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기본형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위로 올리면 연결이 됩니다. 아까 그 기본형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형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본형 역시 방금 세 번째 기본형의 좌우 대칭 상황입니다. L', U', L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상황부터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모든 조각을 3층으로 올렸을 때 같은 색상이 윗면에 있는 것입니다. 노란색 면에 같은 색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흰색을 옆면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옆면을 바라보는 것 중에서도 뒤쪽에 있는 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뒤쪽에 있는 줄에 흰색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뒤라고 하면 이쪽 자리와 이쪽 자리인데 이 조각을 이쪽 자리로 옮겼을 때는 여기 흰색이 없죠? 이렇게 했을 때는 흰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뒷줄에 있으면서 흰색이 옆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놔둬주시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엣지 조각을 무조건 이 자리로 보내줍니다. 뒤쪽의 자리로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아까 숨겼던 얘를 다시 안 숨기고 다시 해주면 이 아까 기본형이 되죠? 첫 번째 기본형이네요. R, U', R'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똑같이 왼손으로도 적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돼 있다면 흰색 코너 조각이 뒷줄에 있는 것 중에 옆을 바라보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옆을 안 바라보니까 여기는 옆을 바라보니까 여기입니다. 올려주고 연결시키고 페어가 됐으니까 끌고 와서 기본형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 역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조각과 이 조각인데 윗 색상이 다릅니다. 이때는 세 번째, 네 번째 기본형, 그러니까 기본형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기본형이었던 그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역시 똑같이 흰색을 뒷줄에 있는 옆을 바라보게 놔줍니다. 뒷줄에 있다는 거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조각을 여기로 옮겨보겠습니다. 옆쪽에 흰색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로 옮겨주겠다면 옆에 흰색이 있죠? 그러면 이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숨겨주고 아까는 이 조각을 여기 뒤쪽으로 보냈다면 이번엔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원래대로 해주면 페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형으로 넣어주면 되고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손으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흰색을 옆을 바라보게 하고 가져오고 다시 기본형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윗면에 흰색이 있습니다. 이 흰색이 있는데 이 조각을 우선 1단계는 이 조각을 연결시킵니다. 엣지와 센터의 색상을 일치시키라는 소리입니다. 해주고 얘를 똑같이 숨깁니다. 어떤 면에서 숨기냐면 이 두 색상을 바라볼 수 있는 면에서 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기고 얘를 이쪽 위로, 그러니까 숨긴 조각 바로 위로 올려줍니다. 다시 내리고
연결됐으면 기본형이니까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쪽 상황 역시 이거를 엣지 색상을 연결시키고 이 조각이 있으니까 이 두 색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면에서 이렇게 숨긴 후 두 줄 내려오면 기본형이니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모든 상황은 다 알아보았습니다. 트룩 OLL이란 이렇게 2층까지 맞추는 FTL을 진행하고 나서 윗면을 맞추는 단계인데요. 일반 풀 OLL이라고 말하자면 공식이 57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많지만 이 트룩 OLL은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대신 공식의 수가 10개로 현저히 적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드릴 건데 우선 윗면에 십자가를 만들고 전부 다 완성하는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우선 윗면에 십자가로 만들어야겠죠? 지금 일자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한 줄을 내린 후 트위스트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면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개가 역시나 맞춰져 있지만 이렇게 두 개가 맞춰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3시, 6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줄을 내리고 트위스트 한 번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면 역시나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 하나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있는 상황에는 한 줄 후 트위스트를 하고 다시 올리고 두 줄을 내리고 트위스트를 하고 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보시면 한 줄을 내리고 트위스트를 하고 올렸는데 다시 내리기 때문에 이거를 더 빨리 하고 싶으시다면 한 줄 트위스트 여기 가운데 줄을 중지로 땅 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트위스트 하고 두 줄을 하면 바로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윗면에 십자가를 맞추는 거를 성공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윗면을 이렇게 전부 다 맞추는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공식이 7개가 있고요. 각 상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인데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고 이게 방향이 아무렇게나 있으면 물고기의 머리 부분을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앞쪽으로 가져왔는데 여기 혹은 여기 노란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노란색이 없죠?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하나 더 이동해서 얘는 그대로 앞에 있죠? 이때 노란색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식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도 역시 물고기 상황인데 이 상황에는 아까랑 다르니까 준비를 했겠죠? 어쨌든 여기 또 모서리를 앞에 놔뒀을 때 여기 노란색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있고 여기 노란색도 있죠? 그럼 이 자리가 맞는 겁니다. 여기서 공식은 아까 오른손 공식을 그대로 왼손으로 좌우 대칭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인데요. 이거는 십자가만 딱 맞춰져 있고 코너가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있는 부분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헤드라이트를 바라봐 주시고 한 줄 이렇게 하고 트위스트를 3번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3번 하고 이걸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면 윗면이 맞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역시 세 번째 상황과 마찬가지로 코너가 아무것도 맞지 않은 십자가만 딸랑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는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두 쪽에 있고 여기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번에는 헤드라이트가 하나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앞뒤로 이렇게 있고 헤드라이트는 왼쪽에 가게 잡아주세요. 이 다음에 공식은 이겁니다.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상황은 이제 탱크처럼 생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이렇게 양옆으로 놔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윗면이 맞습니다. 다음 6번째 상황도 이제 탱크 상황입니다. 그런데 탱크 상황인데 약간 이렇게 놔뒀을 때 이렇게 노란색이 있었죠? 이번에는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헤드라이트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상황입니다. 마지막 상황인데 팔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팔자 상황인데 여기 앞에 노란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노란색을 무조건 놔둬주시면 배치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 팔자 상황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노란색만 여기 앞에 기준점으로 잡아주시고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팔자 상황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루 PLL이란 이런 PLL 상황에 모든 면의 헤드라이트를 만든 후 큐브를 전부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PLL, 그러니까 풀 PLL은 21가지 공식으로 공식 수가 다소 많은데요. 그것을 입문하기 전에 초보자분들은 트루 PLL로 공식 6개로 PLL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 PLL의 단계는 모든 면의 헤드라이트를 만든 후 그 다음에 큐브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트루 PLL을 해볼 건데 어떻게 헤드라이트를 만들어야 하고 어떤 공식으로 큐브를 완성해야 할까요? 우선 어떻게 하면 헤드라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공식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이트는 한쪽에 있고 나머지에는 헤드라이트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코너 두 색상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헤드라이트를 나의 왼쪽에 놔두고 JB펌이라는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런 공식입니다. 이러면 보시다시피 모든 면에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생겼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한 면에도 헤드라이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어차피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아무 면이나 바라봐 주시고 Y펌이라는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또 역시나 모든 면에 헤드라이트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다 완성하고 나셨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4가지 상황, 그러니까 4가지 공식만 외우면 큐브를 전부 다 완성하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UA펌이라고 불립니다. 한쪽 면에 맞춰져 있고 이쪽 엣지가 여기로, 이쪽 엣지가 여기로, 이쪽 엣지가 여기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밑에 2번 U 여기 약지로 이렇게 뒤로 해준 다음에 U2 올리고 U 밑에 2번 이렇게 해주면 큐브가 완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처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엣지가 이동하는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번에는 똑같이 밑에 2번 반대로 약지로 역시나 내리고 2번 올리고 다시 이 손가락 그대로 딱 쳐준 다음에 밑에 2번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인데요. 이거는 공식이 쉬우니까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2번으로 시작하고 1번 2번 1번 이렇게 해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교환되고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교환되는 상황입니다. 얘와 얘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2번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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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하면 공식이 적용됩니다.